네,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교수님이 1차시 수업을 마치고 이제 2차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시 수업인데, 자, 1차시 수업에서 시간을 25분에 맞춰야 되는데 27분에 맞췄네요. 교수님이 좀 보다가 조금 시간을 오버한 것 같습니다. 수업 설명을 하다가 양지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시간을 좀 맞춰서 끝내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너무 집중하다 보면 좀 몸이 나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기지개를 펴고 고개를 좌우로 좀 움직이고 팔도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돌려보고 자, 이렇게 허리도 좀 움직여 보면서 자, 몸에서 좀 나른함을 좀 쫓아보고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지금부터 조금 몸을 움직여 보십시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뉴턴의 운동법칙 이런 제목인데요. 자, 뉴턴의 운동법칙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자,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앞에서 1차시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2장부터 실질적인 물리학 수업이고요. 자, 뭐 또 간단히 얘기하자면 1차원 운동부터 배웠습니다. 자, 속도, 가속도 이런 등가속도 운동 이런 중요한 개념을 배웠고요. 자, 3장은 이제 차원을 한 차원 높여서 2차원 운동으로 배우고 개념은 역시 같았습니다.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이 포물선 운동입니다. 포물체 운동.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와서 뉴턴의 운동법칙 들어왔는데 자, 이것은 힘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이 힘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를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자, 무슨 얘기냐? 힘이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힘에 관한 법칙이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 자, 세 가지 법칙입니다. 하나는 이 제1법칙, 제2법칙, 그 다음에 제3법칙. 자, 이런 세 가지 법칙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제2법칙까지 지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3법칙을 설명해야 될 텐데 자, 우리 수업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3법칙을 해야 될 텐데 자, 제3법칙을 들어가기 앞서서 자, 우리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력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인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지구에서만 작용하는 힘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삼라만상 혹은 이 우주 전체의 모든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중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고요. 자, 중력은 만유인력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같은 의미인데 자, 제3법칙을 다뤄야 되기 전에 알아둘 것 중에 또 이런 걸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중력이란 두 물체 사이에 이제 서로 끄는 힘인데 인력인데 자,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보편적인 표현으로서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다 이런 의미죠. 결국 중력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중력은 만유인력과 같은 의미다. 자, 그래서 뉴턴의 중력 법칙 혹은 만유인력 법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들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교재의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들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을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 이걸 식으로 그냥 볼까요? 자,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자, 두 물체 사이에 하는 힘은, 즉 중력은 여기 보면 F인데 여기 F라는 그 첨자로 G라고 썼죠. 이 G는 뭐라 그랬죠? 자, G라고 하는 기호는 자 이겁니다. 즉 중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이 중력이라는 힘은 자 어떻게 쓰느냐? 먼저 G라는 건 무엇이냐? 이것은 만유인력 상수라고 합니다. 만유인력 상수. 그리고 이건 너무 유명한 식이어서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유인력 상수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힘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 m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질량에는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서로 간에 끄는 힘은 강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양하고 지구가 있어요. 자, 지구의 중력이 강할까요? 태양의 중력이 강할까요? 태양의 중력이 훨씬 강합니다. 자, 우리 지구는 태양이라고 하는 이 물체에 비하면 매우 작은 천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질량들 사이의 작은 힘인데 이 질량이 클수록 이 중력은 커지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어떨까요? 거리는 서로 간에 거리가 작을수록 강해지겠죠.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중력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우리 물리학에서 보통 법칙 그러면 이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 만유인력 법칙을 이렇게 글로서 쓰는 것보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는 입자의 곱에 비례하고 그들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을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게 한눈에 들어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식으로 쓰는 게 한눈에 들어올까요? 교수님은 이게 한눈에 들어오네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래 수학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표현이 바로 무엇이다? 중력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중력 법칙이나 만유인력 법칙은 다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라는 걸 좀 알아볼까요? 여러분 무게가 나간다. 여러분 질량하고 같은 걸까요?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자, 그 점만 좀 알고 넘어갑시다. 이 무게는요 물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구에서 몸무게를 재면 60kg인 사람은 우리 지금은 이제 그 하늘에 있는 달이 그냥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더 이상은 아니죠. 우리는 이제는 직접 달나라를 가기도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자, 이거는 광고에 나왔던 그림인데 교수님이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배우가 있는데 남자 배우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달일까요? 지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를 그려놓은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그 달이 표면입니다. 자, 이제는 달이 더 이상 하늘의 선망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신성시해왔던 달이 아니고요. 이제는 직접 가볼 수 있는 달인 것입니다. 자, 달에서 보면 지구가 이렇게
초록별로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무게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자, 지구에서 만약에 60kg이었다. 그러면 달에 가면 어떨까요? 자, 달은 지구의 6분의 1의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에서는 몸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구에 있던 사람이 60kg이었다면 달로 가면 달의 질량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60kg이었던 사람도 달에 가면 10kg밖에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력 가속도, 즉 중력 가속도가 고려된 물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달에 가면은 질량의 크기가 6분의 1이니까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달이 6분의 1이니까 중력 가속도도 그만큼 줄어들죠. 왜냐하면 그 물체가 클수록 교수님 뭐라 그랬죠? 끄는 힘이 강해진다. 즉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보다 훨씬 강하고요. 그렇지만 달은 지구보다 6분의 1로 훨씬 약한 중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구보다 달은 6분의 1만큼 더 작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무게란 이렇게 중력 개념이 들어간 그런 물리량이다. 그래서 이것은 mg인데 아까 뭐라 그랬죠? 자, F는 ma라고 그랬죠. 자, 이거하고 한번 여기 써볼까요? 자, W는 mg 이렇게 썼죠. 자, 이렇게 썼는데 자, 자, 이 표현이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자,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자, 똑같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자, 무게는 곧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질량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자, 여기 가속도 표현은 이게 가속도라고 그랬죠. 표현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중력 가속도는 등가속도를 대표하는 케이스라고 그랬고요. 자, 가속도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mg는 같은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F의 의미로 무게가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게는 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간다, 관성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곧 이제 그 힘의 크기가 크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질량은 고유한 양이지만 무게는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크기를 갖는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물리학에서 정의한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아까처럼 만유 인력 법칙 혹은 중력 법칙을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만유인력 법칙 어떻게 썼나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던 것을 이것을 무게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량은 지구와 물체 사이의 힘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구의 질량이 있고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 작은 질량은 뭐 지구의 이제 사과
지구와 사과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사과도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자, W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자, W는 mg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W를 m을 이쪽에는 m과 지우면 남는 양이 있습니다. 요건데 여기 gm 지구의 질량 m이 r 요걸 풀면은 뭐가 나올까요? 자, 요거를 풀면 바로 즉 만율력 상수를 집어넣고 지구의 질량을 집어넣고 지구의 반지름을 넣으면 무엇이 나온다? 이게 나옵니다. 9.8이 나오는 것이죠. 자, 9.8은 우리가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를 등가속도로 해석하는 바로 그 값인 것이죠. 자, 여기 이런 설명이 있는데 산꼭대기에 있는 물체의 무게는 해수면에서 물체의 무게가 작다. 아까는 이제 중력 가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중력 가속도가 일정한데 그 일정한 중력 가속도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에서 멀어지면 실질적인 힘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공위성이 도는 그런 높은 궤도, 그렇죠? 아니면 비행기가 떠다니는 그런 궤도에 올라가면 지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보통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중력 가속도는 보통은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63빌딩 보통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설명을 하는데 63빌딩에 올라갔을 때 중력 가속도가 얼마일까요? 자, 9.8이라고 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높다는 63빌딩을 올라가도 9.8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요. 매우 달라질 수가 있는 높이가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중력 가속도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인력입니다. 자, 여기 교수님이 여기 보면 중력은 만유 인력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중력은 인력이지 청력이 아니다. 청력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3법칙 배워볼까요? 제3법칙이 있는데, 자, 제3법칙이란 여기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 제3법칙은 뭘까요? 짝을 이루는 힘을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며 이러한 사실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좀 쉽게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해서 자, 여러분들 교실에 가면 강의실에 가서 여러분 칠판이나 벽을 밀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벽을 밀 때 여러분이 벽을 민다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벽이 또한 나를 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힘이 서로 어떨까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것이죠. 이런 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뉴턴 제3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뉴턴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력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같다라는 것이죠. 자, 앞서서 우리 앞서서 설명할 때 이런 예가 있었죠. 자, 이 축구 선수가 공을 차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내가 차면 공은 그 차인 만큼의 힘으로 또한 그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내가 차는 것과 축구공이 받치는 것이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또 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3법칙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앞서서 이 달과 지구의 관계에 관한 그림을 봤는데 예를 들어 이제 달이 아니고 뭐 이렇게 간단히 얘기합시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여기 지구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 이제 사과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머리로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반대로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즉 지구가 사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질량 차이가 엄청나죠. 사과하고 지구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과는 눈에 띄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바로 그 힘을 바로 서로 간에 작용하는 힘을 바로 여기서는 짝을 이루는 힘이라고 한 것이죠. 자, 이것을 작용 반작용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 제3법칙은 작용 자 불러올까요? 작용 앞에서 한번 했었기 때문에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작용 반작용. 그래서 뉴턴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자, 작용력의 크기는 반작용력의 크기와 항상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것이고요. 자, 어떤 경우이든 작용력과 반작용력은 항상 상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작용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망치로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망치로 때리는 힘이나 이 못이 망치에 받치는 힘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물체 사이에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하는데 이것을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자, 작용 반작용 개념을 좀 얘기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또 이런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2차시 수업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서부터는 우리 3차시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2차 시는 이제 여러분들 이 개념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중력의 세 가지 법칙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뉴턴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요. 뉴턴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요. 뉴턴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잠깐 쉬고요. 우리 3차 시 수업에서 자,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번은 이제 25분 수업을 좀 맞춰서 끝냈네요. 자, 잠깐 쉬세요. 자, 3차 시에서 보겠습니다.